저자인 가토 마사토시는 일본 최고의 약사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저자의 오랜 경험과 수많은 자료,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혈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저염식이나 약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건강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과 손의 합곡 지압으로 혈압을 순간 낮추는 방법, 혈압이 높다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멈추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부작용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사람들이 약을 사용하기 전 스스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병의 90%는 운동 부족이 원인이다. 생활습관병의 90%는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 먹을거리를 두고 이것저것 고민하기보다는 폐활량을 높이고 구석구석 근육을 움직이는 편이 혈관과 신체 기능을 직접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다. 물론 오늘 실천했다고 내일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좋아지는 것도 나빠지는 것도 매일 반복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는 오십견이라는 증상이 있다. 40세 무렵부터 몸을 적게 움직이는 바람에 5년, 10년 동안 점점 나빠지다가 50세쯤에 증상이 나타나는 탓에 오십견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 비만도 마찬가지다. 지방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5년, 10년에 걸쳐 조금씩 늘어난다. 젊을 때는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직위가 올라가 하루 종일 책상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지면 운동량이 줄어 비만이 되기 쉽다. 비만 대책으로 식사 조절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떤 비만도 식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젊을 때는 밥을 몇 공기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서서히 근육량이 줄고 혈액순환도 나빠지면 결국 지방이 붙고 생활습관병에 걸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는 상황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습관병 뒤에는 운동 부족이 숨어 있다. 하지만 운동 습관을 들이기란 정말로 힘든 일이다. 오늘부터 걷자, 휴일에 조깅을 하자고 결심해도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움츠러든다. 피로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 같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 출근길도 신경 쓰인다. 결국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1년 내내 꼼짝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근육만 자극함으로 운동을 싫어해도 된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알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고안한 가토식 혈압 대책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편하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단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게다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구석구석 자극한다. 몸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근육의 표면만 자극될 뿐이다. 근육의 표면이 아니라 관절 주변을 확실히 움직여야만 근육 속까지 자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6쪽의 스트레칭을 할 때 등 뒤에서 깍지를 낄 수 없다면 근육 속이 뻣뻣하게 수축돼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매일 스트레칭을 하면 분명히 사진과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바빠서 안 되겠다며 방치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생을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떠올려보자. 나 역시 한창 정신없이 바쁠 때 쓰러진 뒤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 뒤로는 쉬는 시간과 몸을 돌보는 시간 모두가 업무라고 생각을 바꿨다. 24시간 중에서 일정 시간은 업무 약속을 잡듯이 나 자신과의 운동 약속을 만든 것이다. 누구나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실천한다면 분명히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소금 섭취와 심근경색의 상관관계, 염분 섭취와 고혈압의 관계에 주목한 1961년 당시처럼 하루 30g에 가까운 소금을 섭취한다면 저염식에도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본인의 소금 섭취량은 앞서도 말했듯 하루 평균 10g이다. 최근 10년 동안 남녀 모두 1.5g 감소했다. 가까운 장래에는 9g을 밑돌 듯해 우려스럽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금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염분이 부족하면 입마름, 두통, 구역질, 혈압 저하, 현기증, 권태감, 무기력증이 발생한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대책으로 염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염분 섭취 감량의 위험성에 주목하는 연구자도 있다.
염분 섭취를 줄이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25세에서 75세의 성인 27,729명을 대상으로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일 평균 소금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소금 섭취량이 적은 그룹일수록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고 한다. 무턱대고 염분 섭취를 줄이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구였다. 우리 몸에는 과잉 염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 다시 인체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 몸은 과다 섭취한 염분을 배설하도록 되어 있다. 짭조름한 포테이토 칩을 잔뜩 먹으면 계속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졌음을 감지한 뇌가 계속 수분을 섭취해서 나트륨 농도를 되돌려라라는 명령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체내의 염분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분을 섭취하게 된다. 혈액 속의 수분이 늘어난 만큼 혈액의 양도 많아져서 혈압이 상승한다. 하지만 과다 섭취한 만큼 곧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혈중 나트륨 농도가 줄어들고 혈압도 자동적으로 떨어진다. 이처럼 염분을 섭취했을 때 혈압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염분 과다 섭취의 범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과연 바닷물을 마실 수 있을까?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평소 식사할 때 역시 소금을 조금만 많이 쳐도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다.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약 3.5%다. 그에 반해 우리가 선호하는 소금 농도를 보면 국물은 약 0.7에서 1%, 조립은 약 0.8에서 2%로 허용 범위가 좁고 개인차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소금이 모자라면 맛이 없고 너무 많으면 먹을 수 없다. 간이 딱 맞는다는 말은 소금기를 느끼는 인간의 미각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나타낸다. 건강을 해칠 만큼 소금을 먹으려고 해도 실제로는 먹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몸이다. 인체란 정말 감탄스러울 만큼 잘 만들어졌다. 혈압을 낮추는 우리 몸속 지압 포인트, 뇌 작용의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지압의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막혀있던 신경의 길을 열어 우리 몸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다. 운동 부족으로 몸이 굳으면 신경을 타고 흐르는 전기 신호가 몸속 곳곳에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신경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정체를 빚게 된다. 이때 경혈을 지압하면 막혔던 신경이 뚫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도 회복된다. 그 결과 즉각적으로 혈압이 내려간다. 지압 이럴 때 활용하자. 혈압이 오르기 쉬운 시간대 혈압을 즉시 떨어뜨리고 싶을 때 가장 알맞은 방법이 바로 지압이다. 대표적으로 아침 시간대가 있는데 잠에서 깨 측정한 혈압이 평소보다 높을 때 지압을 하면 금세 수치가 내려간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쁠 때 갑자기 얼굴로 열이 올랐을 때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지압의 장점이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가 치밀어 불그락푸르락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면 놀랄 만큼 수치가 높게 나온다. 너무 화가 나서 흥분했을 때는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야말로 지압이 필요한 순간이다. 곧바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주기 때문이다. 손에 있는 즉효 경혈 합곡 지압은 올바른 곳을 짚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합곡 지압을 통해 경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요령을 익혀보자. 합곡 자극해야 할 신경은 뼈 바로 옆을 지난다. 경혈을 찾을 때는 뼈가 열쇠다. 경혈의 대부분은 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데 신경은 뼈의 보호를 받듯이 뼈 바로 옆을 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손등에 있는 합곡을 찾는 기준은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의 뼈다. 이 두 뼈가 만나는 지점을 짚어보자. 그곳에서 집게 손가락의 뼈 옆면을 만졌을 때 약간 움푹한 곳이 합곡이다. 손가락을 찔러 넣어서 밀어 올린다. 경혈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누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냥 누르면 효과가 없다. 지압에서는 경혈을 누르는 각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누르지 말고 뼈에 바로 옆으로 손끝을 찔러 넣은 다음 그 자리에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지압해보자. 위치와 각도가 정확히 맞아떨어져 경혈에 자극이 가면 찌르르하고 울리는 느낌이 퍼져나간다. 아프면서도 시원한 감각이 느껴지면 성공이다. 온 힘을 다해 꾹꾹 지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지압 요령 온 힘을 다해 꾹꾹 누르면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경혈에는 자극이 가지 않는다.
5초씩 리듬에 맞춰 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혈을 누를 때는 5초 동안 숨을 내쉬기, 천천히 숨을 내쉬며 누르기 합곡으로 지압 연습도 해보자. 갑자기 힘을 꽉 줘서 누르거나 손을 확 대는 것은 좋지 않다. 근육을 긴장시켜서 도리어 강압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누를 때는 숨을 내쉬면서 조금씩 힘을 준다. 숨을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므로 금방 혈압이 내려간다. 힘을 뺄 때는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힘 빼기. 경혈을 누르는 동안에는 입으로 가늘고 길게 후 하고 계속해서 숨을 내쉰다. 손가락을 뗄 때도 갑자기 힘을 빼지 말아야 한다. 누를 때 조금씩 힘을 더하는 것처럼 손을 뗄 때도 5초 동안 조금씩 천천히 힘을 뺀다. 숨은 코로 들이마신다. 신선한 공기를 폐에 듬뿍 보낸다는 느낌으로 들이쉬자. 이어서 다시 숨을 내쉬며 누르기로 돌아가 리듬감 있게 3회 정도 반복하자. 목에 있는 즉효 경혈, 인형 손에 있는 즉효 경혈인 합곡을 지압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이번엔 목에 있는 즉효 경혈인 인형을 익혀보자. 인형 찾는 방법. 먼저 올대뼈의 위치를 확인한다. 올대뼈를 기점으로 좌우 양쪽으로 손가락 2개 폭만큼 떨어진 곳이 인형이라는 경혈이다. 가만히 눌러보면 두근두근 뛰는 맥박이 느껴진다. 지압 방법은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나란히 모아서 가운데 손가락이 인형에 닿도록 준비한다. 목 중심 쪽으로 가볍게 눌러서 맥박을 느껴보자. 숨을 내뱉으면서 호흡이 힘들지 않을 정도의 세기로 5초 동안 천천히 누른 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5초 동안 조금씩 손을 뗀다. 이렇게 5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지압한다. 참고로 지압은 어떤 경혈이든 5회로 충분하다. 10회, 20회씩 지압해 자극이 반복되면 신경이 마비돼 오히려 효과를 보기 힘들다. 올바른 위치를 차분하게 누르는 것이 요령이다. 고혈압과 완전히 멀어지는 습관. 혈압 강화제는 혈압을 떨어뜨리지만 두근거림, 기분장애, 현기증, 기립성, 저혈압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건강 상태에 해를 끼칠지 모르는 혈압약보다 식사를 포함한 평소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고 안전하다. 이번 장에서는 강압, 지압, 강압 스트레칭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소개한다. 천연 이뇨제인 차를 마신다. 예부터 고혈압 치료에는 이뇨제가 사용됐다. 소변을 보면 혈압이 낮아지는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자. 혈액을 여과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신장 덕분이다. 신장은 촘촘한 여과지처럼 혈액 속에 있는 불필요한 노폐물만 걸러내고 노폐물은 수분과 함께 방광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나트륨이 있으면 수분을 버리지 않고 재흡수하기 때문에 몸속을 순환하는 혈액이 줄지 않아 혈압이 높아진다. 쉽게 예를 들면 비가 내려 수위가 높아진 강물이 기세 좋게 강둑에 부딪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이뇨제를 복용하면 소변을 통해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다. 의약품 이뇨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천연 이뇨제가 아주 많다. 그중 하나가 커피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뛰어나다. 다만 카페인에는 흥분작용도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홍차를 추천한다. 홍차는 흥분작용이 적을 뿐더러 이뇨작용이 뛰어난 테오필린 함유량이 높다. 테오필린은 찻잎에 포함된 쓴맛 성분인데 기관지 확장제로서 주로 천식과 기관지염의 약으로 사용된다. 홍채에 함유된 테오필린은 농도가 낮아서 약으로 쓸 만큼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 완만한 이뇨 효과 외에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들 때도 민간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정을 취하며 혈압도 낮추고 싶다면 녹차가 좋다. 녹차에 함유된 테아닌 성분이 뇌의 신경계에 작용해 신경 안정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낮이든 밤이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실 수 있고 뇌 활동을 안정시키므로 고령자에게 좋다. 녹차에는 카테킨, 커피에는 클로로겐산, 홍차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에서 혈소판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 혈전을 예방하고 과다 섭취한 지방의 대사를 돕거나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등 우리 몸에 유익하게 작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식후에 녹차나 커피가 당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혈압을 내리는 좌선 호흡법. 혈압은 마음의 상태와도 굉장히 관계가 깊다. 고혈압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백의 고혈압이라는 말이 있다. 집에서 혈압을 재면 정상인데
병원 진찰실에서 재면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의사나 간호사 앞에 앉기만 해도 긴장하거나 기다리는 동안 병에 대해 생각하다가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심리가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율신경에는 가속장치에 해당하는 교감신경과 제동장치에 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가속장치를 밟으며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주부들도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로 쉴 틈이 없다. 이처럼 온종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혈압이 오른다. 이때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좌선호흡법이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좌선호흡을 하면 가속장치인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제동장치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호흡법의 지압 효과가 더해지면 마음과 몸이 함께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심장 운동이 진정된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혈압도 떨어진다. 전철안이나 쉬는 시간에 틈틈이 실천해보자. 좌선 호흡 방법 1. 의자에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등을 쭉 편다. 2. 양손을 포개서 손바닥에 중심을 관원에 댄다. 3. 복식 호흡을 한다. 배를 부풀리면서 10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4. 관원을 가볍게 눌러 배를 홀쭉하게 만들면서 20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뱉는다. 양손으로 경혈을 누르면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면 호흡하기 편하다. 5분에서 30분 동안 계속한다. 남자는 소리치고 여자는 수다를 떤다. 몸의 피로 회복에는 잠이 최고다. 마음의 피로 회복에는 발산하는 것이 제일이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어떻게든 밖으로 내뱉어 보자. 예를 들어 새끼발가락을 가구에 부딪혔다면 꾹 참기보다 으악 아파하고 소리를 지르는 편이 훨씬 덜 아프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남성은 으악하고 소리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거나 장소는 제한적이지만 어딘가에서 이 멍청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한편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법이 더 좋다. 오늘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한번 들어봐 하고 말을 꺼냈을 때 상대가 맞아 그 기분 알지? 혹은 진짜 힘들었겠다 하며 그저 들어만 줘도 기분이 풀린다. 마음이 통하는 동성 친구와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발산하자. 참고로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공감을 바라면 헛수고로 끝날 확률이 높다. 남성은 해결 지향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조언을 한다.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하면 되는데 남자는 그게 잘 안 된다. 최악의 경우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와 같은 말을 해서 불필요한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 모쪼록 대화 상대를 잘 선택하자.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 때 도움이 되는 대처법이 얼마나 있는가 후보 목록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에 강해진다. 언제든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 맞는 친구 단골 노래방. 해질녘에 찾아가 이 바보 멍청아 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장소처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발산 방법을 찾아두자. 지금까지 하루 5분만 움직여도 고혈압은 낫는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혈압이라는 말과 혈압 수치에 휘둘리지 않고 운동, 지압, 호흡, 차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소금 섭취를 멀리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혈압 평균값이 갑자기 급격히 올랐다거나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해야 하지만 단순히 혈압 수치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바로 약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마스모토 미스마사 지은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책에서는 혈압은 나 자신이 살기 위해 스스로 보호하는 과정이며 높을 때에는 혈액 속에 막힌 부분을 뚫어내기 위한 자연적인 신체 보호 기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게 혈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